자신을 신이 선택한 자라 칭하며 국적 착취를 일삼은 JMS,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팬데믹 당시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던 신천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 가정과 사회로부터 신도를 고립시키는 여러 이단 집단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절박한 믿음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 만화로 불리는 심슨 가족은 이미 1990년대에 이러한 종교적 광기와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바트와 아이들은 교회에 가자며 호머를 재촉하지만 호머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선언하죠. 왜 내가 싫은 곳에 억지로 가야 하지? 내 신앙은 자유다. 평화롭게 잠든 호머의 집에 갑자기 원인 모를 불이 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호머. 이때 이웃들이 달려와 그를 구해주죠. 그런데 이 화재의 이면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암시합니다. 이 불이 우연이 아니었음을요. 호머를 굴복시키고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종의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호머는 결국 하느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이웃들의 설득에 넘어가 다시 종교의 굴레로 돌아가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단순한 만화적 설정일까요? 아니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조직적 세뇌와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꿰뚫어본 예언일까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슨 가족은 정말 단순한 애니메이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반복해온 위험한 구조를 조금 더 빨리 보여준 현대의 우화였을까요? 단순한 만화인 줄 알았던 심슨 가족에서 2026년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한 부드러운 감옥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을 내놨는데요. 미래의 스프링필드, 이곳에서 호머 심슨은 문화부 소속의 방화수로 일합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저질 프로그램, 슬랩스틱 코미디,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는 쇼츠 같은 클립들을 찾아내 전부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호머는 상사 몰래 우연히 얻게 된 금지된 영상을 봅니다. 아주 단순하고 저급한 영상이죠. 호머는 숨이 넘어갈 듯 웃습니다. 하지만 곧 들키고 말죠. 이때 상사들이 던진 말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저급한 오락을 금지한 건 너희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그렇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영상에 중독된 대중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집에 와서 승인된 영상만 보다가 잠드는 순종적인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슨이 예고한 창살 없는 감옥, 즉 소프트 프리즌의 실체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소셜미디어 계정은 50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시청 시간은 2시간 21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출퇴근길, 점심시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사실상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화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1인용 독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십니까? 2024년 초 빅테크 수장들이 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알고리즘이 10대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대한 법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조만간 진짜 웃음조차 통제받는 시대를 살게 될지 모릅니다. 심슨 예언 중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이 장면입니다. 때는 1997년 시즌 9의 뉴욕시대의 호머 심슨 편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호머 심슨이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즉 쌍둥이 빌딩 사이에 차를 두고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뉴욕으로 떠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트 심슨이 들고 있는 뉴욕 여행 안내서가 화면에 아주 짧게 잡힙니다. 팬들이 이 장면을 멈추고 확대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잡지 표지에는 $9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뉴욕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숫자 9 그리고 숫자 11을 연상시키는 두 개의 빌딩 실루엣, 합치면 정확히 911이 완성됩니다. 이 방송이 나간 시점은 테러 발생 무려 4년 전입니다. 단순히 뉴욕을 배경으로 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에피소드 내내 빌딩 안에서 고통받는 호머의 모습과 건물을 향한 기묘한 대사들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과연 제작진은 정말 미래를 보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슨 제작진 중 누군가는 정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특정 그룹, 즉 그림자 정부에 속해 있는 인물일까요? 지폐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자산. 이 흐름의 중심에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화면 속에 올려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는 1997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배경 장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잠깐 멈추면 단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반.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암호학을 풍자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탈중앙 금융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상황은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크립토는 암호학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997년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간판은 이렇게 읽힙니다.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돈,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치, 중앙 통제 없이 거래되는 자산. 현재 크립토 시장은 하나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이 자산들 사이에서 막대한 금액이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금융위기, 시장 붕괴와 회복을 겪으면서도 이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